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어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묻히고, 무엇보다 소리를 묻히는 걸 살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상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한 마지막을 영상 올린 지 한 2달에서 3달, 그 사이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고 했었는데 그 영상들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대신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영상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조금씩 버벅이더라도, 혹은 이렇게 조금씩 멈추더라도 그냥 필터 없이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오늘 한 경험을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4월 20일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왜 지금까지 앉아 뭐 했냐면은 몸을 풀어줬어요. 몸을 푼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 4월 19일에 아일랜드의 코네마라는 지역에 가서 마라톤을 달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코네마라 마라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머릭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4일 일하고 3일을 쉬는 곳이어서 제가 이제 주방장한테 3일을 이제 오프 신청을 하고, 오프를 신청하고 할 겸 이제 일요일에 마라톤을 달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이제 리머릭이라는 도시를 한번 구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네마라 마라톤이라는 그 배너를 본 순간 거기 있는 풍경,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리머릭 마라톤에서 코네마라 마라톤으로 바로 신청을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코네마라 마라톤에 갔다 오니까 확실히 저희가 사진으로 보던 그 아일랜드의 경치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른바 이게 런트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제가 지금 더블린에 살고 있는데 고레이까지 가는 데는, 정확히 고레이 시티센터까지 가는 데는 이제 제 집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이제 대회장까지 가는데 고레이 시티센터에서 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대회장까지는 뭐 일반 버스나 그런 시내 버스가 다 가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전날 토요일에 고레이 시티센터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빵 3개를 먹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코스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티센터에서 벗어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냥 넓은 들판들과 이제 양들이 많더라고요. 막 길가를 돌아다니면서 차들이 이제 속도를 줄이고 자유롭게 논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대회를 제가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코네마라 마라톤이 정식 명칭이 코네마라 인터내셔널 마라톤, 이른바 국제대회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좀 이제 뭔가 정리가 딱딱 잘 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출발지에 와서 느꼈던 거는 그냥 양쪽에 1차선 도로만 쫙 두고 거기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이런 데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저도 지방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국의 지방대회들도 그냥 최소한의 이제 준비는 다 해놓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짐 막히는 트럭 한 대만 딱 두고 왔다 갔다, 심지어 차들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도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이제 한쪽 차선만 도로 통제를 하고 나머지 반대편 차도에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였다 멈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이스 중에도 이제 하프 구간까지는 이제 차들이 엄청 많이 댕기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응급 차량이라던가 혹은 이제 일반 시민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도로에서 살짝 벗어나서 좀 들판에서 달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데서 찾아보니까 이 코네마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명칭이 붙게 됐냐면은 그냥 대회 규모가 인터내셔널 그렇게 엄청 큰 이른바 세계 7대 마라톤 같은 그런 규모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참가하시는 분들의 국적이 다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저같이 한국인들도 그렇고 뭐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제 기록을 확인하면서 이제 다른 참가자분들의 찾아보면서 다른 참가자들 기록을 넘겨봤는데 확실히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지만은 이제 유럽의 다른 유럽 나라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코네마라 마라톤은 이제 그 고레이 쪽에 있는 큰 행사 중 하나로서 이른바 지역 행사 마라톤이라 생각하면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코스 자체가 기록을 낼 수가 없는 코스예요. 마치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제가 대회를 달린 적은 없지만 이른바 춘천 마라톤의 상위 호환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많이 듣기로는 춘천 마라톤이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언덕 위주로 되어 있다고 들어가지고 기록 내기가 조금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코네마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언덕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평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부터 이제 얕은 언덕, 내리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이제 단 1km라도 평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코스였고, 심지어 이제 높은 언덕, 진짜 높은 언덕들이 3개 있었거든요. 실제로 쳐다보니까 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3개의 언덕은 이제 정말 악명 높은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7마일 즈음에 하나,
그리고 15마일 즈음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23마일 즈음에 하나, 이렇게 총에서 3개의 구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은 두 번째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언덕은 그냥 이제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막 엄청나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언덕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심적으로 편했어요. 물론 언덕길이 좀 길긴 했는데, 다행인 건 이제 그 언덕만 지나면 이제 바로 내리막이고 꼬린지로 다가오니까 여기만 극복하면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달렸는데, 오히려 두 번째 언덕 같은 경우는 딱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언덕이 끝난 줄 알고 내리막에서 질주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구간을 보면서 야, 언덕이 정말 상상보다 높구나, 그거를 몸소 느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이제 몸이 좀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몸을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독 이번 주에는 제가 몸을 많이 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6마일 지점부터 몸이 슬슬 굳어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였었으면 몸이 안 굳고 그냥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한 16, 방금 말했던 것처럼 16마일 지점부터 몸이 굳기 시작한 걸 느끼니까 그 다리가 감긴다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쥐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서 다리 좀 몇 번 풀어주고 하니까 다행히 쥐는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사실 그리고 기록 욕심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뭔가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5번 정도의 풀코스를 하고 나름 최고 기록도 3시간 19분을 세웠던 기록도 있는데, 한번 서브 사라도 해보고 싶다. 어차피 제가 지금 많이 달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브 사라도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1마일까지 한번 몸을 풀어보고, 1마일 정도에서 이제 몸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서브사를 도전해보고, 도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시원하게 접고 펄런으로 해보자, 그렇게 레이스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프 지점을 넘어가고 나서는 조금 이 속도를 많이 올렸죠. 물론 이제 언덕 구간에서는 속도를 많이 줄였고, 대신 이제 내리막에서 다시 보상받는다는 심리로 거의 언덕 구간에서만큼은 페이스를 거의 마일당 1분 정도 이제 늦췄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이 페이스는 이 페이스로는 정확히 이 페이스는 유지해야겠다, 페이스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그 정도 감각만 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생각만 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리막이랑 평지에 가까운 얕고 많은 언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구간들을 내려가면서 그 구간들을 달리면서 도착점까지 가는 순간들, 확실히 도착점이 되니까 사람이 뭔가 좀 그 순간만큼은 좀 기분이 새로워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서울 마라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38km 그 잠실대교 구간에서부터 그런 도파민이 확 솟았는데, 아 그래 맞아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코네마라 마라톤에서 느꼈던 거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물론 제가 아직까지 그 아일랜드 생활을 적게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서 제가 러닝크루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어봤자 한두 개 정도? 거진 달린 사람을 보면 이제 친구들 혹은 식구들 위주로 달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크루처럼 이제 대형으로 몰려다니면서 달리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코네마라는 그 조용하고 도로가 좁은 동네의 특성상 응원단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끼키야 이제 차 한 대 정도 들어가서 이제 그 차에 탄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 정도 이제 화이팅 해줄 정도, 그런 정도의 응원만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제가 여지껏 달렸던 마라톤 중 가장 고독하고 혼자서 달린 대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마 정말 이것보다 더 작은 소도시 마라톤을 나가지 않은 이상은 아마 이 정도의 적은 응원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응원단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특정 구간에 응원단이 쫙 몰려 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이번 더블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코네마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끼키에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급수 구간에서 이제 한 열댓 명 정도 이제 몰려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다 혼자서 이제 달려야 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대회 기록이라는 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무조건 칩 타임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물론 칩 타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조를 나누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마라톤인데,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그냥 한 줄을 쫙 세워놓고 그저 총 한 번 쏘면 그대로 이제 레이스를 스타트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맨 뒷줄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건 타임으로 시작하면 몇 분 까먹고 가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레이스 타임은 4시간 15초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칩을 넘어선 순간부터 달리던 칩을 넘어선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3시간 59분 3초가 이렇게 떴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맨 앞줄에서 달렸으면 레이스 타임도 4시간대가 아니라 3시간 59분대가 똑같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근데 뭐 각 그 대회 운영 방식이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이제 칩 타임으로 봤을 땐 저는 서브사를 한 거니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달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다른 유럽이나
미국처럼 왜 그런 7대 마라톤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돌아오면은 이제 다른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제 뭐 다른 행사 마라토너들에게는 뭐라도 좀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더 준다든가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나 완주했어라고 하니까 그래 축하한다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아일랜드는 이제 다른 유럽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른 건가, 혹은 아니 이 대회만 그런 건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9월달에 또 베레디 마라톤에 나가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이 술은 이제 고레이 코네마라 쪽에서 생산하는 이제 말 그대로 코네마라 위스키입니다. 저도 이 술을 이제 기념으로 해서 사 왔는데, 이게 아이리시 위스키 치고는 되게 특이하다는 위스키를 많이 특이한 위스키로 많이 평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병은 이렇게 생겼고, 저도 이 피트 위스키, 이 코네마라가 아이리시 위스키 중에서 유일하게 피트 위스키라는 말을, 피트 위스키라는 특징을 가졌는데, 저도 이 피트 위스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기념으로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따랐는데, 처음 따랐을 때부터 향이 뭔가 확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따랐을 때 보통 위스키 향이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따르자마자 향이 확 오는, 향이 확실히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있었고요. 이렇게 확실히 가까이서 맡으니까 기존의 위스키 향 말고도 조금 탄 냄새가 나는, 그런 탄 냄새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념해서 같이 한번 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차. 되게 신기해요. 뭔가 전형적인 위스키 맛에서 이제 좀 뭔가 탄 거를 섞은 느낌? 아까 제가 향을 맡으면서 탄 냄새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스키에다가 뭔가 탄 가루를 넣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음식 탄 거 먹을 때 그 느낌 있죠? 그 맛이 같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뭔가 거부감이 드는 탄 맛도 아니고, 뭔가 위스키 너무, 어찌 보면 너무 강한 화함을 이 탄 맛이 잡아준다. 전 이 느낌 받았거든요. 전 처음 마셔보는데 괜찮네요.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은 좀 더 비싼 걸로 한번 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덤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비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주문해서 구매한 코네마라 완주 기념품 중 하나인 비니입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것도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메일을 봐버리는 바람에 제가 정작 원했던 바람막이라든가 혹은 이제 경량 패딩 이런 거는 이제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사지 못했고, 대신 좀 꽝 대신 닭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 비니랑 지금은 입고 있지 않지만 대회 기념 티셔츠 이렇게 하나 구매했습니다. 집 가는 기차에서 보니까 몇 분들은 이미 그걸 입고 기차에 탑승하셨더라고요. 괜히 반가워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지인분들이랑 같이 와서 말은 걸지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켜봤네요. 음, 이렇게 해서 제 6번째 마라톤이자 첫 번째 해외 마라톤 코네마라 마라톤을 마쳤는데, 참 신기한 게 이번 마라톤 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보통 다른 마라톤 같은 한국에서 달렸던 5번의 마라톤은 전부 다 뭔가 이제 뭐 이뤄야겠다 혹은 이제 말아야겠다가 아닌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렸는데, 이번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아무런 부담감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그만큼 이제 많이 달리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마라톤을 10번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아무 감정이 안 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응원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응원단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뭐 흔히 또 마라톤을 또 인생으로 비유한다 치면은 인생은 고독이구나, 그런 좀 많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내가 레이스를 운영하고 한 번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아주 잠깐의 이제 응원단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면서도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지인분들 그리고 여기서 만난 몇 안 되지만 소중한 인연들 또 많이 생각이 났었고, 참 이게 마라톤을 달릴 때마다 전 항상 누군가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달리게 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버릇이지 않을까? 제 무의식의 버릇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코네마라 마라톤 후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혹은 여행 얘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일상 영상 한 번이라도 들고 오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많이 어렵네요. 뭐 아무쪼록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